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축팬 325화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축구계 하극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저희가 이거 준비한 건 뭐 명확하죠? 이유는 최근 이슈가 네. 있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극상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싸운 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하극상. 하급자가 이제 상급자를 하급자를? 상대로 이제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5월 항명을 했거나. 네. 네. 아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직 진행 중이니까 별 나온 거 없어요. 뭐 저희는 아직 그 주어를 말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 주최자들이 네.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뭐 어쩌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발표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억측이나 그래 맞아. 그런 근데 이제 것들은 뭐 좀 축구계에 자제해주기 어떤 일이 있었나 바라겠지만 이 정도만 살펴본다고 생각하고 네. 봐주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가장 네. 이게 어쨌든 뭐 나쁜 일이라든지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 기회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준비한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런 일이 축구계에서 있다. 그러니까 없는 흔한 일이 일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축구계 사태가 아니다. 네. 아 진짜 당연하지. 아 물론 일어나선 안 된 일이겠지만 흔한 일이다. 꽤. 꽤 흔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가져온 건 진짜 엄청 유명하게 알려진 것만 가져온 거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이제 파고들면은 나오면은 또 엄청 더 엄청 많을 많죠.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많은데 이거를 누군가 인정해서 에. 이렇게까지 드러나는 게 에. 드물죠 사실. 네, 그렇죠. 어째 이제 막 네. 서로 잘 쇼부 봐가지고 네. 합의를 해서 하면 뭐 좋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술 한잔 하면 그래 넘어갈 수도 있고 신태영 감독님처럼 네. 술 한잔 하고 풀면 되는 네. 거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아니, 그런 일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알려져 있는 사안만 추려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 리그 일을 하잖아요. 네. 제가 들은 하극상 엄청 아. 많아요. 어 네. 아, 오. K리그 엄청 얘기죠? 많아요. 엄청 많다는 표현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있어요. 꽤나 있어요. 있어요. 꽤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3번 뭐 왜냐하면 이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극상이 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아. 그냥 얘네 들은 말다툼 정도였어. 아.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펼쳐주고 이렇게 그 옆에서 보잖아. 이거 하극상이야 벌써. 그러니까- 이런 거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게 전에 붙으면서 스노우볼이 구른다는 그래.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가 뭐 했는 그냥 말싸움 했는데 거기서 뭐 욕을 했다더라. 거기서 센 어조로 말을 했다더라. 하극상을 했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보잖아 직원분들한테. 또 그 정도까지도 아니야.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예.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이제 팩트 체크를 했는데 맞대. 그러면 이제 기사가 그러니까,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뭘까 선수 간의 다툼, 뭐 아니면 선수와 코칭 스타프 간의 다툼 이런 일이 축구계에서 흔하다. 그러니까 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또 벌어진 거다. 라는 걸 좀 이제 알려드리고자 그다음에 네. 이거에 대해 좀 공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정말 제대로 인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번 축구계 다른 사례들 한번 찾아서 알아보는 또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용이가 오늘 이거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를 했고 일단 먼저 한국 대표팀 음. 사례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실 한국 대표팀에서는 그 선수와의 불화보다는 그 선수와 감독 뭐 이런 알려진 거죠. 건데. 알려진 물론 거는, 이제 네. 뭐 여러 이제 얘기들 보면 선수와 선수 간에도 뭔가 있었던 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제 네. 공식적으로 나온 건 뭐 별로 없죠. 선수가 선수 간에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네. 완전 과거입니다. 네. 1977년. 와 진짜 어. 개나리다. 1977년? 네. 1977년 이제 아르헨티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 당시 이제 이회택 선수? 선수. 네. 레전드죠. 진짜 레전드죠. 레전드예요, 레전드. 이때는 감독하실 때 아니에요? 아니 선수 이때 선수예요? 네, 선수죠. 네, 네, 이회택 선수가 이제 당시 감독이었던 최정민 감독의 그런 지시를 항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부진하자 최정민 감독이 하프타임에 교체 지시했는데 이제 자존심이 상한 이회택 선수. 당시에는 엄청난 스타였죠. 그죠. 네.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축구화를 라커룸에 내동댕이 치고 나가셨다. 근데 뭐 유럽 축구에서도 이런 사례는 심심치 그쵸, 않게 네,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있죠. 예를 들어 교체를 지시했는데 그냥 퇴근을 했다. 뭐 호날두도 그렇죠. 한번 네,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적이 맞아요. 있고
뭐 여러 사례, 많은 사례가 아니면 있죠. 뭐 캐파 교체 거부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 정도를 하극상으로 보는 게 맞는가 했을 때 맞긴 하지. 맞긴 하거든요. 맞지. 지시를 했는데 하극상은 이해가 안 했으니까. 사실 정도로 따졌을 때 이 앞으로 나올 학생들 있잖아요. 이걸 봤을 때 귀여워요. 귀엽죠. 귀엽다. 최초의 사례니까. 물리적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한국 사례는 대부분 좀 마일드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조금 그래도 이게 뭐 심한 하극상이 맞긴 한데 그래도 뭐 별점을 매기자면 한 1, 2점 정도. 별점. 근데 1.5점 정도. 네. 이번 하극상 같은 경우는 좀 조치가 좀 세요. 맞아. 조치가 좀 센 게 즉시 대표팀에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국가대표 커리어 끝난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이후로 네. 이혜택 선수는 커리어 끝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별점을 3,4점까지 올려야 되겠는데. 조치가 오. 와 조치가 세다. 근데 사실 네. 이 1977년대 정도의 사회 분위기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도 네. 좀 지금 반향이 엄청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는 어떻겠어.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 언론의 아. 노출 정도. 네. 지금처럼 뭐 많은 화제가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고 준비해서 봤고 다음은 이제 6년 뒤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던 최순호, 변병주, 오. 박경은, 최인영, 이태호 등 스타 선수 5명이 박종환 감독의 강압적인 지도 당시에 반발해서 무단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선수촌 이탈하는 경우는 제가 또 여러 번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꽤 심심찮게 있는 네. 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종목을 불문하고 그렇죠. 다른 종목을 가더라도 이제 심심찮게 있죠. 네, 새벽에 뭐 그냥 뭐 술을 먹고 싶어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감독의 항명을 했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있는 사례인데. 일탈 행위라고 일탈로 봐요.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좀 있는 사례여가지고 이건 별점 0.5점 정도 네, 줘야 돼요. 0.5점. 여기서 약하네. 이제 5분 중에 가장 유명했던 선수 당연히 최순호 선수. 네. 최순호 정도면 지금에서 뭐 아우, 거의 손흥민 정도 그렇죠. 레전드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박종환 감독입니다. 근데 네. 박종환 감독님이 그 사건이 좀 많아. 제가 알기로도 뭐 이거 폭행도 있다잖아요. 네. 성남 시절. 네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그 이란전 쇼크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6대2? 네. 맞아요. 그 사건 때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 아.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바로 박종환 감독이 잘리고 차범근 감독이 선임됐죠. 그리고 이제 네. 그러고 네. 월드컵 나간 좀 거고. 교체. 여기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또 2002년 때 너무 분위기 좋은 좋고. 일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 1996년에 있던 일이고요. 그리고 2002년 뭐 지나면서 박지성 뭐 되게 모범적인 선수들이 이제 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조금 조용하다가 이제 박지성 선수 은퇴하고 2013년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사례죠 이제부터. 이제 레전드입니다. 13년에? 네. 13년. 기성용 선수 말한 네, 건가요? 리더는 묵직해야 한다. 그렇죠. 희대의 명언을 이제 비공개 SNS에 올렸다가 이제 공개가 되고 네. 큰 문매를 맞았죠. 그게 맨 처음엔 비공개 SNS였어요. 비공개에 쌓여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비공개도 누군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공개도 이제 뭐 소리가 서로 말하는 파도 타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흘러나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는 거기에 파도 타기로 지인이 보고 그거를 뭐 언론에 누군가 뿌렸거나. 언론에 뿌렸거나 이런. 그런 거죠. 심지어 이제 그런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해외파, 국내파 맞아요. 그때 그랬죠. 논란이 있었던 와중에 또 이런 글이 발견이 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한 거죠. 네. 물론 뭐 그 기성용 선수도 그런 의미로 올린 것 같긴 한데 뭐 선수한테 물어보지 네. 않아서 저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요즘도 이런 거 많을 것 같아요. 왠지 이제 네. 사실 그 스타들은 대부분 부계정을 갖고 있잖아요. 네. 다 이제 자기 맞아요. 지인들만 볼 수 있는. 네. 뭐 이게 축구 사례는 아닌데 뭐 농구 가면은 뭐 케빈 듀란트라고. 케빈 듀란트. 네. 부계정 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 맞아요. 부계정 상당히 거기다가 사랑하시는 뭐 그런 아니 분. 연예인들도 많고. 네. 감독아 뭐 같네. 뭐 이런. 축구도 부계정 이슈 좀 있었어요. 아니, 요즘으로 넘어와서. 사실 부계정은 그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럼요. 하고 다 하는데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은 또 안 근데 드는데. 저는 뭐 부계정 이런 거 판 건 잘못이라고 생각 안 잘못 하는데 아니죠. 근데 들킨 게 잘못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내용을 올린 거.
그러니까 내용을 올리고 그거를 들킨 게 잘못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아예 그냥 다르게 해놓으면은 네. 이러 그냥 부계정 해놓고 기성용 써놓으면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부계정을 할 거면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말아라. 아예 그냥 부계정을 하는 건 분명- 괜찮아. 어. 근데 그런 내용을 올리지 마라. 사실 그런 내용을 올리지 않는 아무것도 안 게 하면 돼. 그러니까 지인들만 볼 수 있는 뭐 자신의 일기장 일상을 했어. 공유한다거나. 일기장 했으면 돼. 예. 맞아요. SNS는 나중에 자서전으로 출판하면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사실 그때 이런 일이 그때 사실 있었다. 멋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해프닝을 넘어가는데 어. 이거는 좀 근데 좀 그거 보니까 그 스타 선수들이 그 당시에 했던 사례들을 책에 쓰면 생각보다 이슈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그냥- 제라드 자서전 보면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냥 자서전에 이런 내용 썼대 뭐 이런. 물론 지금 최근 필립 람이 쓴 자서전에는 그거는 레전드가 공개가 되고 있지만 한국 독자한테는 어. 레전드로 그 생각보다 그건 안 되는데 또 SNS에 올린 거는 또 이게 그게 이제 어. 저희가 쉽게 퍼나를 수 있는 네, 매체랑 그렇죠. 그렇게 책이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걸 사진을 찍고 막 어디서 유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잡혀가잖아요. 네, 그렇죠. 어. 책은 지적재산권이 책은 있죠. 지적재산권 이런 게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음. 거에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좀 문화적으로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문화적인 표현보다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책은 좀 더 좀 정제된 표현들이 그렇죠. 써져 있을 텐데 네. 하드 카피니까 SNS 같은 그래야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심지어 물론, 이제 책 같은 거는 그거를 이제 출판하기 전에 편집이나 이런 게 무조건 네. 들어가니까 그 음. 과정에서 1차 검증이 네. 있을 것 음. 같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삭제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순화될 수도 있는데 SNS는 당사자가 네. 직접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필터가 없어. 그렇죠. 그냥 가는 거야. 필터가 없고 그냥 노받고 직진해버리니까 음. 그리고 심지어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리트윗이라든지 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너무 그러니까 빨라. 그럼 자극적인 내용이 빨리 퍼져서 그게 더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막 한 1분만 올라갔고 갑자기 삭제했다. 아, 그런 그래요? 건데도 맞아. 비쌌겠는데 이미 캡처했어. 그러니까 이미 비쌌겠는데 캡처했어. 누가 캐치하고 퍼뜨리는 어. 경우도 많이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올린 이런- 순간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잘못 업로드했어. 그리고 바로 쫙쫙쫙 퍼지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그냥 들긴 안 해요. 올리고 속으로 삭히고 있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참 좀 안이 꼽겠지만 어쩔 수 전화로 없습니다. 진한테만 풀던가. 네. 어쨌든 선수들 풀어야 되긴 하니까. 네, 뭐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네. 풀던가.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또 3년 뒤 이것도 이제 전설의 사건. 아, 2016년에 16년에 아, 이것도 유명하죠. 네, 유명한 16년에 사건인데 뭐가 있지? 그 어. 러시아 월드컵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이 있었는데 네. 한국이 이제 이란한테 0대1로 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감독이었던 슈틸리키 감독이 이제 희대의 아. 명언을 남기면서 또 우리 손흥민 선수와 또 설전을 벌이게 되는데 소리아는 없었다. 네, 한국에는 세바스티안 소리아 같은 스트라이커가 없었다라고 인터뷰에서 슈틸리키 감독이 말을 했고 음. 이에 손흥민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까지 음. 언급하면서 선수들 사기 꺾어놓는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죠. 근데 슐리키 아저씨 은근 손흥민 선수 아직도 조금 언론 나오면 얘기하던데. 어떤 그러니까 나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좋게. 좋게 얘기하는.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손흥민이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근데 이 발언 이거는 선 넘지. 아, 이 발언 이거 이거 넘었어요. 진짜 아, 넘지. 누가 갑자기 뭐 이거 맨유에서 최악이야. 나와가지고 뭐 우리는 홀란드 같은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그냥 호이는 엿 먹으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이거 느낌이죠. 만약 이거는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땐 축구 감독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를 네. 몇 개 하자면 이건 진짜 베스트 한 10 안에 뽑힙니다. 무조건이에요. 예. 이거와 이제 약간 어. 비슷할 정도로 가려면 이제 이거 왜 못해? 이렇게 가야지. 그죠. 이제 그 뭐, 앙리에 네. 이건 어. 왜 못해? 물론 이분은 그 두 개를 다 시전하신 분이긴 한데 마라도나의 크루이프 영상. 크루이프의 영상을 보여주고 이거 왜 못해라고 하신 분이니까. 뭐 이렇게 축구하면 돼. 이렇게 뭐 물론 이분은 두 가지를 모두 섭렵한 레전드긴 한데 뭐 어쨌든 그 정도로 이거는 뭐 감독이 개수를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정당한 그런 항의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네. 이거는 학사기 아니라 네. 뭐 학사기긴 한데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봐요. 이건 학명이라 봅시다. 예. 이거는 학명이라고 봐야 하극상은 되겠죠. 아닙니다. 감독한테 이제 음. 반말한 네. 거니까. 그만 사이다 발언했다 이 음.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018년. 또 최근으로네요. 생각보다 많네. 한국에서 벌어진 게.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진실은 알 수 없어. 음. 이거는. 네.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던 이제 한국과 볼리비아 간의 평가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랑 큰 정호영 선수. 진짜요? 네, 큰 정호영 선수 간의 불화선이 있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그거는 완전 해프닝 같네. 네. 기억이 아예 안 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0대0 무승부가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손흥민이 정우영한테 뭔가를 말했어요. 근데 정우영 선수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손흥민한테 이렇게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아니었고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선배잖아요. 네, 18년도면 기성용 선수. 네, 기성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뭐 하극상이라고 봐야 될까?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하극상이라고 말. 예를 들어 사실 뭔만 나이가- 했는지 모르지만. 네. 나이가 많은 선수는 큰 정우영 선수가 맞으니까 어쨌든 나이로 따지면은 뭐 학상이라고 분류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김영건 선수가 좀 정우영 선수를 이렇게 어깨를 자꾸 말리는 듯한 취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해프닝이네요. 이거 사실 기억도 안 나는 네. 거 보니까 이건 정말 해프닝이었던 것 같고 뭐 경기장 내에서 순간적으로 나왔던 뭐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긴 하잖아요. 이런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손흥민 요리스 같은 순간적으로 뭔가 뭐 두 팀 나중에 잘 풀었지만 순간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었고 근데 그것에 얘기한 게 아닐까 정도로 이거는 추측이 되긴 하네요. 손흥민 유리스에 비하면 이거 양반이야. 이거는 양반이에요. 양반이지. 그렇죠. 맥더 럼보다 양반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아무튼. 뭐 TV 중계로 고스란히 네. 좀 나가면서 좀 논란이 됐었고 여기에서 이제 축구 협회의 반응이 어땠냐? 중요하죠, 중요해. 네. 정원 선수가 잔뜩 찌푸리면서 말한 이유는 경기 마지막이라 그런 표정, 그러니까 힘든 표정이 저절로 나왔다라고 해명을 하셨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수 보호네. 진짜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실드를 쳤네요. 네. 그래야지. 이게 맞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협회는 뭐 그래도 정상적이긴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었으면 인정했다 바로. 바로 지금이었으면 사실 싸웠다 이러고. 아주 정우 형이 뭐라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막 사실 파악 나중에 하고. 네,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이렇게 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역시나 이제 한국의 문화권에서 어쨌든 위계 질서가 좀 확실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우리가 뒤에 살펴본 외국 사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평범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이건 사실 뭐 국내 기준 그리고 이제 해외 기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별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사건은 소리아노 사건 말고는 사실 물론 이제 뭐 선수단 이탈 뭐 이런 것도 사실 큰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양반이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왜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이강인과 손흥민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와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다들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이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사례는 좀 크거든요. 크다. 이거에 비교하면 이건 또 네. 별점이 좀 세게 들어가죠. 왜냐면 선수의 부상이 생긴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센 그래서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크게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뒤에 사건을 보면 정말 엄청난 게 맞습니다. 이제 외국 사례 시작하죠. 뺨 따구도 있잖아. 뺨 따구 이런 거. 싸대기 사건. 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사례는 포돌스키. 포돌스키. 발락 선수입니다. 포돌스키 선수가 그래도 국대 스키라고 불리고 네, 있어요. 국대에서 굉장히 잘했죠. 국가대표에서는 정말 애국자, 레전드급 활약을 네. 했던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논란이 없던 게 아니에요. 포돌스키 이미지하면 그래도 뭔가 착한 이미지인데. 그렇죠. 이 선수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일본 했을 때 빤스런 삭스가 별나. 네,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2010년 이제 남아공 월드컵 유럽 예선을 하던 도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장이 이제 발락 선수였어요. 미알 발락. 미알 발락이 주장이었는데 그 웨일즈와 이제 경기를 하는데 경기 중에 경기 중에 이제 발락 선수가 이제 막 포도스키한테 야 너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포도스키가 막 반발합니다. 욕설을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길래 욕설까지 할 정도지? 그래서 필립 람이랑 메르테사커 선수가 이제 싸움을 말렸어요. 그렇게 막 말리고 결국은 이제 포돌스키 선수 바로 교체가 되는. 이게 포돌스키가 무슨 말인지 봤는데 이제 포돌스키가 이제 그가 좀 더 열심히 뛸 것을 요구하는 발락한테 너나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다 그래요. 제가 사실 이걸 편집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수작업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방금 건 해야 됩니다. 저 웬만하면 다 살리는데 이렇게 하다니 포돌스키 잘못했네요. 아르슬롯이라는 뜻이 있는데 독일어에 이게 영어의 그 소울과 비슷한 의미라고 그래요. 네.
근데 어감이 영어 쪽보다 훨씬 더 강하고 모욕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이거 주장한테? 그러니까 경기 중에 심지어 경기 중에 경기 중이면 분명히 그 입 모양 그 캡처도 됐으니까 네. 나온 거겠죠. 저희가 이제 그런 입 읽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제 네. 나중에 이제 영상 이러고 풀리면은 하니까. 이제 그래서 막 대화할 때 이러고 막 네. 입 가리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좋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나이 차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포도스키가 85년생이고 발락 선수가 76년생이고 뭐 많이 나네 차이가. 9살 차이. 발락은 9살 사실 차이. 그 2010 몇 년에 뛰었으면 엄청 나이가 네, 많이 네. 찼을 많이 때 아니에요? 나이죠. 네. 이미 많았을 때. 베테랑이죠. 네, 네, 포도스키는 이때 좀 젊은 선수였고. 젊은 축에 속하는 선수였고. 근데 사실 이 선수들끼리 이 경기 중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이제 뭐랄까 끈을 놓는다. 이성의 그러니까 끈을- 이성의 끈을 놓는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좀 많이 났는데. 아니 너나 뛰어라 XX야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서적에서 본 건데 책에서 봤는데 대부분 말이 먼저 나오고 네. 그 이후로 머리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먼저 나와버린 거야.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포도스키 선수가 평상시에도 욕을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뭐 그러지 않은 걸 수 있는데 상태니까. 뭐 경기 중에는 그래도 이런 예외 상황들도 있으니까 뭐 포도스키 선수의 뭐 평소에 행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행실이 좀 바르다면 그럼 이건 경기 중에 순간 욱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할 생각할 수 수도 있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기 이후 음. 이제 어쨌든 사후 대처가 중요하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발락 선수는 또 여기 덧선입니다. 덧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역시 포도스키한테 얼굴을 맞았다 어. 주장을 했어요. 야 이거는 세다. 스파이스야 이제. 근데 이게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팩트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발락은 포도스키한테 맞았다. 뺨을 맞았다고 해요.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당시 독일 대표팀 단장이었던 비오프 그리고 오. 테오 지반지고 독일 축구 협회장 등은 이제 의견을 피력했는데 일단 비오프 단장은 뭐라 했냐면 협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규정의 잣대를 갖다 대기 어렵다. 포도스키에게 특별한 벌금이나 징계는 없을 것이라며 포도스키 처음엔 두둔합니다. 약간 지금 협회 반응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다음 날에 이제 지반지고 회장이 포도스키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했다.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 더 윗선에서 네. 바로 그냥 징계를 때려버려. 이거 그냥 인정해 버렸네. 네. 그리고 징계는 당연한 거고 대표 선수는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책임감을 보이고 롤모델이 맞는 된다며 얘기죠.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징계 받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포도스키도 뭐 아니 그거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마 그 사이에 조사를 좀 해봤겠지. 네. 그 사이에 네. 이제 진짜 삼일 했냐? 좀 네.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건 조금 이건 사실인데 잘못됐네. 이러고. 이러니까 이제 진짜네? 윗선에서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포도스키도 이제 그라운드에서는 좀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경기 후에 라커룸에서 발락과 오해를 풀었다. 네. 그리고 약간 내가 원래 약간 좀 이런다. 약간 감정이 약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고. 사과를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전날의 법령이었어요. 맞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말을 바꾸고 과민 반응이었다. 나쁜 행동이었고 사과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한 거죠. 네, 벌금도 결국은 받고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깔끔하게 해결이 됐네요. 그래도. 그래도 뭐 사과를 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가정이 조금 순탄치 네. 못했다. 조금. 사실 사과를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수도 있겠지만 좀 가정이 깔끔하면 더 좋은데 오히려 이러면 또 이미지 반전도 될 수도 있는데 이 가정은 살짝 좀 아쉽네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독일의 언론인 빌트 음. 이게 또 공신이 높죠.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헤드라인으로 포도스키가 요하임 레브 감독과 독일 축구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세네. 세게 나왔네. 좀 포도스키가 사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빌티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져서 사과를 한 얘기한 거다. 거다. 뭐 이렇게 홍보팀에서도 음. 무조건 얘기했겠죠. 뭐 포도스키한테 매니저든 뭐 어디간에 지금 여론이 안 좋다. 그러니까 너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다거나. 뭐. 근데 이제 그 매니저 감독이란 부르신 분이 이분이네요. 그때 이제 또 우연찮게
당시 포돌스키 소속팀이 바이에른 뮌헨이었는데 당시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누구냐? 누굴까요? 클버르지요? 예. 클린스만이 감독이었어. 또 당신입니까? 여기서도 클린스만이. 그러니까요. 사례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이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 이는 축구 일부분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를 감쌌다. 정말 한결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봐도 클린스만 똑같아요. 네. 지금. 또 여기도 자유방임주의 아닙니까? 15년 전과 다른 게 없다. 그렇게 한결 같은 사람을 뽑다니. 정말 이렇게 뭐 포드스키와 발락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제가 이제 몇 대 몇 읽어주자면 사실 이 포돌스키 같은 경우에를 봤을 때 사실 큰 사건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요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근데 이거 네. 좀 크긴. 근데 왜냐면 이 욕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수위. 네, 수위.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전 세계 축구 경기를 봤을 때 안 벌어지는 일이냐 했을 그건 때 아니죠. 좀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서로 욕하고 막 싸우는 장면은 꽤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포돌스키처럼 계속 화를 내다가 교체를 당하는 경우는 좀 없긴 한데. 근데 싸운 사례는 많죠.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대부분 하극상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네. 욕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네. 사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욕을 이렇게 박아도 하급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같은 사례인 거잖아. 물론 위아래가 바뀐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사실 축구 경기장에서는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주장이잖아 발락이. 근데 그 주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욕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욕을 한 뒤에 계속 이어져가지고 싸움이 경기를 그리고- 쇼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 그리고 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장된 바로는 뺨을 때렸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폭력이 가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뒤에 더 우리가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더 큰 사건들이 네.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요 정도는 한 3점 정도 3점. 뭐 최악은 아, 아니에요. 이게 3점인가요? 최악까지지 네. 않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대본을 썼는데 또 앞에 센 거 넣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뭐 지금 수위 조절대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다음 사건은 또 이분입니다. 네. 또 클린스만이에요. 와, 이 아저씨는 온 세상에 근데 클린스만이 이번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경기 중에서 좀 네.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중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다. 일단 경기 중은 아니다.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거나 예민한 상태는 아니다. 예. 클린스만 선수랑 이제 같이 떠오르는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인텔의 삼총사 그분이군요. 좀 기억하시면 네. 네. 마테우스, 어. 이레네 뭐 이런 유명하죠. 선수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클린스만이 갈등을 겪었던 인물은 바로 마테우스입니다. 마테우스 참 특이한 사람이긴 해요. 요즘 맞아. 인터넷 근데 보면. 요즘- 마테우스 진짜 특이해. 네, 요즘 발언하시는 거 보면은 거침없죠. 어쨌든 그때도 이제 선수 시절에도 마테우스가 뭐 워낙 뭐 실력도 워낙 월드 클래스였지만 그죠. 또 성격도 약간 좀 드센 편이어서 음.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둘의 관계를 봤을 때 마테우스가 클린스만보다 3살 정도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마테우스가 선배. 네, 선배였는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이 뛰던 인테르 시기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언제 일어났냐? 바로 유로 1996 전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이것도 뭐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었기 네.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클린스만 주장에 따르면 마테우스가 자신의 골 기록을 가지고 도박 배팅을 했다. 아. 네, 약간 조금 클린스만 입장에서 기분 나쁠 법한. 근데 심지어 이제 시즌 15골도 득점하지 못할 것이라며 배팅을 했는데 애매하잖아요. 15골 뭔가. 그렇죠. 칭찬 같으면서도 25골 이러면 클린스만이 잘하게 빌어주는 건가? 그럴 수 있는데 15골? 그러니까 미만을 넣는다고 예측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좀 부진을 바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시 클린스만의 클래스를 생각하면은 15골 미만이면은 조금 기분 나쁠 네, 뭐 만한- 예를 들어 뭐 많이 지금 기분 나쁠 케인한테 만한데요. 가가지고 내가 너 다음 시즌 15골 못 넣을 거라고 그렇죠. 외치게 싸움을 네. 이제 뭐 한두 개 네. 한 대 맞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싸우자는 뭐 뜻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는 아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전에 들어서 뒤늦게 이제 클린스만이 알아채서 기분이 상한 거죠. 그렇게 웃는 아저씨도 기분이 상한 거야. 이때는 클린스만도 센 사람이었어. 네. 선수 시절에는. 자기 고집이 있는 선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클린스만이 이제 그 당시 독일 대표팀 감독이었던 포크츠 감독을 찾아갑니다. 감독님, 저 이번에 대표팀에 나 뽑으실 거죠? 뽑아야지.
근데 저 마테우스 있으면 안 합니다. 와, 얘랑 축구 안 해 시전. 이렇게 한 씨. 거예요. 이거 갈 때까지 간 거네. 나이랑 때까지 간 거죠. 이 정도면 한 4점 넘어가야 돼요. 네, 4점 근데 넘어야 이제 돼. 이게 클린스만이 마테우스가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게 클린스만 다리에는 대체자가 없었어요. 맞아. 그때 이제 공격수 안에 좀 시달리고 있었던 독일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마테우스와 같은 포지션에는 마테우스 잠머라는 잠머. 최고의 리베로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쨌든 마테우스는 뭐 나이가 많긴 했지만 대체는 되는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로 1996에 자머를 이제 데려가고 마테우스가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마테우스를 낙마시켰습니다. 그 클린스만의 손을 들어준 거네. 네, 근데 감독이. 이게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팀이 망해야 되거나 이러는데 어쨌든 클린스만을 주장으로 임명해서 참가의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진짜요? 성공했네. 네. 이때 잠머가 또 워낙 잘했어요. 그 정도로 잘했어요. 잠머가 아마 이때 발롱도르 수상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잠머가 발롱도르 탄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 1996 발롱도르가 유로 때 활약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롱도르 수상했을 거예요. 대단하네. 근데 그럼 이렇게 우승했으면은 여기 클린스만이 1승. 야 이거는 이겼죠. 이겼다고 봐야죠. 이거. 야 이거면 이거 갑자기 4점에서 좀 떨어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아니 근데 하네. 4점이긴 하지. 근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이야기는. 마테우스가 도대체 마테우스는 그 사후 대처. 그러니까 이 사후 대처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사후 대처라고 딱히 없어요. 뭐 이거를 갖고 막 두 사람이 언론에서 막 신랄하게 싸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근데 그 얘기는 좀 있잖아요. 마테우스가 그때 엄청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요즘 언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화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막 지금처럼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막 집중 조명하긴 했겠죠. 근데 막 우승하니까 또 없어진 게 또 전면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싸웠던 아마 우승하니까 마테우스 입장에서 뭔가 할 말이 없지 않았어? 할 말이 없죠. 나 빼고 우승을 안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만 봤을 때는 사실 좀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선배한테 나 그 선배랑 같이 안 해.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시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여태까지 제일 큰 거 같은데. 나 쟤랑 안 해. 축구. 그죠. 이런 건 그죠. 때문에. 그것도 주장을.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대표팀으로 따져봐도 만약에 갑자기 아시안컵 앞두고 손흥민이랑 공 안 차. 손흥민은 안 합니다. 뭐야 이게?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언론 나클리 나죠. 이거는 4점. 4점. 네, 그리고 또 뒷얘기가 또 있어요. 뒷얘기가 또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마테우스가 완전히 지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마테우스가. 워낙 클래스 있는 선수. 맞아. 부상 복귀해서 잘 뛰었고 클린스만은 조금 이제 하향세를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포지션에 있었던 잠머가 이제 98년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 부상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 네, 프랑스 월드컵 앞두고 이제 앞두고 은퇴를 이제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마테우스는 막 30대 후반이었는데 계속 분데스리가 막 거의 뭐 탑급 리베로 TK 그거 봐. 맞아요. 뭐그 정도로 잘하고 있다가 이제 또 공격수에서는 비오포라는 또 신이가 등장한 거야. 그렇죠. 스트라이커에서. 진짜 클린스만이 부진한 와중에 클린스만이 부진한 와중에. 그래서 이제 뭔가 상황이 약간 역전되는 그런 기류가 있다가 결국 두 사람 다 뽑히긴 뽑혔어요. 네. 그리고 대회는 아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망했을 겁니다. 대회 자체는 어쨌든 망했는데 거기서는 근데 또 생각보다 큰 그 문제는 없었다. 마테우스랑 클린스만이 그 대회에서는 그렇게 막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클린스만은 여기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끝으로 대표팀 커리어가 끝났는데 잠머의 후계자를 찾지 못한 독일 대표팀은 마테우스는? 유로 2000 때 또 불렀는데 진짜요? 39살인데 39살인데 마테우스가 나이가 39살 그 당시에 2000년 때. 그러면 나이가 1961년? 61년? 물론 뭐 2000 대 유로 2000 대에서 뭐 잘하진 뭐 엄청 잘한 건 아니었지만 네, 결국 어쨌든 뽑힌 것만으로도 사실 미드필더가 39살에 그것만으로 좀 대단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자는 마테우스가 약간 된 그런 그림은 되네요. 그리고 어쨌든 뭐 마테우스의 위상은 사실 지금 독일 네. 내에서 따져봐도 뭐 베켄바워 다음 가는 선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다면 마테우스가 이제 월드컵 우승 1회 있고 유로 우승이 1회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벤치로 한 거예요. 82년에 마테우스가 데뷔 초반에. 그래서 이제 교체로 몇 경기 못 뛰고 이제 유로 우승을 해서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본인의 커리어로 치냐 마냐. 물론 칠 수 있지만. 칠 수 있지만 네. 자신이 주전으로 출전하지 그치. 않았던 대회니까. 네. 82년도가 무슨 대 멕시코? 멕시코는 80 유로. 유로.
와 근데 유로 19살이었다는 80이다, 거냐 80, 그때. 죄송합니다. 80이죠. 네. 유로 네. 80. 네. 그럼 82년도에 월드컵 있잖아요. 80년 대회 뛰고 00까지 뛴 거야? 어. 83. 대표팀을 헷갈리네. 대표팀을 어쨌든 20년 제가 됐네. 이거 월드컵 칼럼 쓸 때 마테우스 어. 기록을 찾아봤었는데 네. 1984 유로인 것 같아요. 1984. 소독기 우승을 할 때 아하. 그때 뭐 베른트 슈스터 뭐 이런 약간 맞아요. 진짜 와, 레전드들이 저는 처음 많아갖고 들어봐요. 네. 그런 레전드들이 있어서 뛰지 못했다가 이제 유로 1996 때 이제 뛸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만이 클린스만 박탈. 박탈당했다. 역시 클 감독님의 큰 그림. 어쨌든 마테우스가 커리어로 치면 뭐 대단한. 아니, 사실 넘사벽이죠. 사실 때문에. 두 명 다 대단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유로까지 우승했으면 이제 약간 뭐 지단한테 그런 평가하는 거 있잖아. 뭐 네. 다 우승하고 음. 유로 다 우승하고 챔스 리그 뭐 다 먹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마테우스도 조금 누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이 저질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좀 이제 네, 그렇죠. 좋지 않은 관계로 이어지죠. 이때 이제 2004년에 마테우스가 이제 헝가리 대표팀을 이끌고 감독직을 수행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독일 대표팀을 이제 루디 펠러 감독이 이끌고 있었는데 마테우스가 헝가리 대표팀을 끌고 독일 대표팀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이제 마테우스는 이제 내 차례가 오겠구나.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기대할만 하지. 여기서 갑자기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악연이네 둘. 03 이럴 때구나. 02 월드컵 04. 끝나고. 네. 04. 2004년으로 제가 찾아봤었는데 근데 뭐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그러니까 마테우스는 되게 화가 났겠죠. 그죠. 뭐 대표팀 짬밥도 그렇고 뭐 감독 경력도 그렇고 클린스만이 마테우스보다 앞서는 게 뭐 하나 없는 시기였는데 심지어 이제 클린스만은 그때 지도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마테우스 입장에서는 아니 연차가 내가 얼마나 쌓였는데 그렇죠. 이걸 초무시하고 클린스만 선임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와, 근데 진짜 클린스만은 운장이다. 운이 진짜 좋다. 운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 첫 커리어가 독일 대표팀. 거기서 만난 수석 코치가 로에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선임된 이후 클린스만이 이때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 지냈어요. 마테우스가 유명했잖아요. 네, 마테우스가 이거 갖고 계속 비판했었다. 그거 그때가 인마 그 와이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년 전에 똑같았네. 네, 똑같았다니까. 변하지 않네요. 한결같네요. 한결같은 사람. 일관성 20이네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사실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 사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그리고 이 나이를 들면서 변하기 나름이거든요. 대부분 변하죠. 사회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근데 변하지 않으면 한결같은 사실 좋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네. 똑같이 사창시절 때처럼 장난치고 이런 사람이 사실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순수하네. 친구적인 정말 최고다. 친구 좋다. 친구로 좀 있을 것 같긴 해. 친구로 두면 좋은데 직장 동료나 아. 상사로 두면 좀 피곤한 네.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클린스만 본인도 이런 뭔가 불화를 겪어봤네요. 충분히 정말 강력하게. 썼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그 클린스만 찾아가서 누구 제외해라. 본인이 했었던 일이었다. 예. 역지사지를 당했다. 아이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나 보지. 그랬었다. 클린스만과 마테우스 이렇게 두 레전드 선수도 다툰 적이 있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정말 초 레전드 사건입니다. 초 레전드 사건. 네, 초 레전드 사건인데 이제 때는 2010년 2010-11 시즌 10-11 네, 엘 클라시코. 이때는 뭐 무리뉴랑 펩이 정말 때. 치열하게 네, 붙을 그렇죠. 그럴 때네요. 제일 재밌을 때다. 네, 제일 재밌을 때 이 경기는 바로 첫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펩의 바르샤와 레알 마드리드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가 처음 맞붙는 그 경기였어요. 이때가 아마 그 시즌을 기억해 보면 무리뉴가 우승하고 펩이 아니에요? 그 다음 시즌이요? 10-11이면 이제 펩이 더블할 때죠. 펩이 더블할 때? 펩이 더블할 때. 챔스 우승도 네. 같이. 그럴 때인데 이제 당시에 이제 티키타카의 정수를 보여준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5대0으로 대파를 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다시 아시다시피 이 경기의 마지막에 레전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양팀 도중에 이제 경기 도중에 양 팀이 이제 한 두 차례 정도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펩이 호날두한테 이렇게 공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던졌나? 던졌어요. 네. 호날두가 바로 이렇게 밀어갖고 이제 바로 막 비아가 달려와서 막 이니에스타랑 비아가 달려와서 호날두한테 뭐라 하면서 이제 또 싸우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두 번 정도 맞붙을 정도로 경기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스코어가 5대 0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레- 그때부터는 뭐 이제 눈 돌아가지. 네, 레아 선수들이 이제 회가도 돈 거죠 그냥. 그리고 결국 이제 성깔로 또 유명하던 라모스가 참지 못하고 사건을 터뜨립니다. 이제 경기 후반에 이제 하프라인 부분에서 메시가 뭐 그냥 하던 대로 선수 제치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제친 선수가 라모스였던 거야. 아, 그래서 라모스 선수가 쫓아가면서 거친 태클. 음. 이게 태클이 아니라 거의 카프킥? 아, 이 수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렇죠. 해거네. 네, 정강이를 그냥 갈겨버립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주심이 레드카드 꺼내면서 이제 달려오고 바르샤 선수들 당연히 화나서 이제 라모스한테 달려드는 와중에 이제 주장 푸요리 이제 그 바르셀로나의 주장이었던 푸요리 이제 다가갔는데 뺨을 이렇게 이런 짤이 있죠. 네, 이렇게 밀어버려서 네. 제가 때려 민 것 같아요. 내가 밀었어요. 밀어서 밀어서 떼굴떼굴 땡을 넘어뜨립니다. 불러버리는 그런 이제 레전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가 아마 저 기억이 안 유명 나. 짤이 라모스 머리 좀 짧을 때 맞나? 네, 길 때, 길 때. 머리 때? 때 실형증 이거 하고 머리- 이거 할 때? 머리 때 하고 다닐 있을 때야? 때. 그거 할 때. 그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놀란 게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라는 정말 대척점에 있는 팀에서 뛰는 라이벌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다른 팀을 따져보면 이 둘은 스페인 대표팀에서 손을 배. 불과 선수대- 이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2020 월드컵 남아공 우승했어. 우승 같이 한 네, 선수예요. 우승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 둘이 센터백 같이 하지 않았나? 아니요. 라모스가 라모스가 풀백을 네. 뺐죠. 아니 어쨌든 같이 뛰는 선수들이 같이 뛰었어요. 불펜 불과 몇 개월 시절이네요. 지금 1라 지금 첫 번째 엘 클라시코니까 몇 달 안 된 거야. 네. 그렇죠. 월드컵 우승한 지. 네. 최소한 이제 한 라운드는 안 지났기 때문에 대략 한 1, 2월은 안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1, 2월쯤 됐을 때 아무리 늦어도 진짜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우승한 동료를 뺨을 그렇지. 유명 짤 있잖아요. 이렇게 잃어버리는. 밀어버린 짤이 있죠. 푸요의 이 되면서 이제 아니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사실 싸대기를 때렸다. 이것도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것도 벌점을 세야 돼요. 벌점을 네. 세야 이거 아마 되지만 징계 받았을 걸요. 사실 저는 좀 이런 것도 중요하다 봐요. 경기장 내에서 벌어졌냐, 경기장 밖에서 벌어졌냐. 아, 그렇죠. 사실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조금 참작이 가능하다. 웬 선수들의 흥분 상태 뭐 절대 그러서는 안 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술을 먹으면 음주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좀 감가되는 게 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느낌처럼 선수들의 흥분 상태에서 벌어진 이 폭행 사건이 폭행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조금은 이 별점을 매길 때 이게 막 5점짜리냐라고 했을 때 5점은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좀 세다.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거라는 별개로 일단 5대 0에서 이제 킥 날린 것부터 이제 약간 그것도 문제. 그건 문제지. 그건 근데 문제야. 거기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싸다고까지 해서 약간 두 개가 합쳐지면서 네. 사건의 경중이 뭔가 되게 중하게 흘러가지 않았나. 이게.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퇴장 당하는 와중에 사비도 이렇게 밀치고 네, 나와요. 맞아요. 밀치고 나가기는 그때 그렇죠. 이때 이 푸요일 선수가 찾아보니까 78년생이고 라모스가 86년생이고. 와. 그러니까 그다음에 꽤 선수가 나이죠. 9살, 10살 라이벌 거예요. 팀 선수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스페인 대표팀 동료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때가 뭐 한 9월 10월 뭐 이럴 거잖아요. A 매치 몇 달 이게 한 달만 있어도 봐야 맞아, 되는데 맞아. 어떻게 맞아.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볼 사람을 이렇게 밀어버렸으니까. 이거 만약에 네. 진짜 이게 11월 30일이래요. 네. 그러면 진짜 그럼- 별로 안 했어. 네,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월드컵 끝난 지가 그때 3개월? 7월에 3개월 4개월 정도 3, 됐으니까. 4개월 정도면 그래도 근데 그래도 얼마 그래도 안 그 사이에 A 매치도 많이 뛰었을 거고 12년 그런데. 알다시피 스페인 우승했잖아요. 네, 얼마나 대표팀 분위기 좋았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미래 A까지 따시면 이제 유로 우승도 뒤에 하기 때문에 결국 분위기가 계속 좋았으니까 우승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팀의 동료한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푸요리랑 카시아스랑 되게 유명하잖아.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서 대표팀에서 호흡이 네. 계속 안 맞았는데 맞다. 이제 두 선수가 총대를 메고 의기투합하면서 이제 2008년에 유로 우승하면서 이제 네. 레아가 바르셀 선수들이 좀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푸요리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푸요리 그 사람이- 카시아스가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걸 잃어버렸어. 새파랗게 어린 후배가 싸대기 때리는 게 이게 부주장이잖아. 푸요리 네. 팀 주장 카시아스였어. 그래서 부주장급인 푸요리 선수의 싸대기를 때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게 한국 대표팀이었으면 이거는 이건 당장쟁명이야 진짜. 근데 이건 진짜 학생이 맞긴 하죠. 예.
지금 저희가 와, 짤을 보고 있는데 와 지대로 밀었네. 와. 어쨌든 아니 그 뺨을 때린 게 아니라 그 턱에 이렇게 손을 음. V자로 놓고 그냥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네. 맞아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하극상 이런 거는 이게 진짜 하극상. 이게 진짜 하극상이고 진짜 하극상. 제가 또 생각 보니까 이 2번 그랬다. 이거는 한 번은 태클까지 날리고 그다음에 풀 턱도 밀고 그다음에 가는 길에 사비도 밀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사면타야. 사면타기 때문에 징계가 세게 나와. 그러니까 별점이 세게 나와야겠네. 근데 뭐 이것도 이제 결국은 해결은 좀 잘 되긴 했습니다. 해결 잘 됐죠. 음. 이제 라모스가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면서 네. 이제 음. 자기는 전화를 통해서 푸요리랑 사비한테 네.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그러면도 그걸 이제 또 푸yor은 공식선상에서. 푸yor은 또 그거를 얘기를 했던 게 이미 다 잊어버렸다는 아, 식으로 쿨하게 개인배야. 넘겼어요. 형이 이해를 해줬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거 보면 또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좀 세, 이거는. 센가? 세죠. 이게 진짜 이거 우리나라로 대입을 해보라니까요. 네. 우리나라 K리그 경기에서 나 지금 사실 스페인 마인드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푸율도 스페인 까먹 마인드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근데 한국 스페인에서도 마인드, 이게 논란이 정말 많이 어, 됐어요. 맞아. 이게 나는 왜냐면 그냥 뭐 말싸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진짜 때려버린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다 지키고는 엘클라시코에서 때려버린 거 아니야. 톡주가리 그 어. 톡주가리를 그냥 맞아 밀어버리니까. 이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엘클라시코니까 또 스페인 사람들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건데. 거기서 하극상 안 한 거니까. 그래도 뭐 아무리 욱해도 이런 거는 네. 또 해서는 안 이거는 되기 해서는 안 때문에. 됩니다. 네. 오늘 본 사례 중에 진짜 최고봉이 이거지 않나. 뭐 크리스마 아까 마테우스 싸움도 뭐 둘이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거든. 그렇죠. 주먹질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뭐 기싸움을 네. 하긴 했지만 음. 그러니까 기싸움과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스페인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유로 2012에서 이때는 푸요리 부상으로 안타깝게 못 나오고 라모스가 이제 이 대회에서 센터백으로 피케랑 호흡을 맞추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사례를 살펴봤는데 국내 사례와 함께 근데 이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 중요해. 같아요. 일단은 맞아요. 예. 뭐 첫 번째, 그러니까 포돌스키 사례에서도 결국 포돌스키 발락도 그리고 포돌스키가 뭐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했고 네. 예. 그다음에 라모스 사건도 결국 라모스 사과했잖아요. 네, 라무사가고 풀 잘 받아줬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뭐 크리스만의 경우에는 둘이 별말 없다가 사이 안 좋다가 이제 나중에 중계가 안 됐으니까 네. 이거는. 왜냐면 중계가 안 되고 결국 뭐 나중 지금은 이제 뭐 서로 불화는 없는 것 같고 서로 잘 지내는 것 같긴 한데 그 서로 가끔 디스하던 것 같은데. 가끔 뭐 어. 얘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 결국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진짜 사후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문제에서도 그렇지 문제는 벌어졌으면 이거 담을 수 없어요. 무조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 사람의 태도가 어땠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유로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례에서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를 들어 포돌스키 그치. 발락도 뭐 안 뽑을 겁니까? 결국 대표팀 둘이 네. 같이 갔거든요. 그다음에 뭐 푸율이랑 라모스 뭐 어떻게 안 뽑아? 둘이 같이 가야지. 음. 그리고 하면 뭐 크리스만 결국 마테스도 그 정도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외시켜 달라고까지 했음에도 나중에는 같이 뽑혔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마테우스가 제외됐던 것도 부상이라는 네. 명분이 있으니까 네. 가능했던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사례에서도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는데 안 뽑을 겁니까? 네. 무조건 뽑아야지. 뽑아야죠. 네. 어쨌든 그다음에 공합을 계속 해야 같이 된다. 가야 될 선수들이고 이제 뭐 두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마찰이 있었던 여러 선수들 간에도 모두 다 같이 가야 되는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렇게 뭐 여러 파이어가 되고 그냥 이강인 선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맞아요. 결국 마무리가 중요하다. 왜냐면 이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대표팀 그냥 슬쩍 들어와가지고 그냥 축구하면은 이거는 계속 남거든요. 계속 이제 네. 계속 따라다니고 그것에 거고. 대한 카더라가 계속 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뭐 패스 이상하게 하고 그럼 바로 그냥 되는 거예요. 또 뭐 하나 네. 나고. 지금도 뭐 기사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패스 3번밖에 안 했니? 음. 뭐 그거에 대한 좀 반박 기사가 물론 이제 나오긴 그 했는데. 약간 엇가긴 네. 한데 결국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거의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면 그렇죠. 된다는 게 네. 딱 보여주는 사례들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해서 네. 지금 어쨌든 뭐 이미 벌어졌고 이미 다 공개됐고 뭐 음. 이미 다 본인도 인정했고 이강인 선수가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미 엎질러졌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이건. 지금 이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이강인 선수가
주먹질을 했냐? 이건 사실 명확한 사실은 아니고. 뭐 이제 본인 네. 그 변호사 측에서는 네. 이강인 선수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라고 입장은 나왔죠. 근데 뭐 얘기를 예를 들어 여기서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부주먹 휘둘렀는데요. 하면 또 할 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좀 명확하게 좀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좀 짚고 이강인 선수가 먼저 나서서 좀 공식 수상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지 않죠. 물론 이제- 라모스도 사과를 했고 사과를 했거든요. 네. 공식 기자회견에서. 물론 이강인 선수가 소셜 미디어로 사과문을 약간 스토리에 올리긴 했지만 사실 부족해요. 그거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한 것 같지가 않은.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뭔가 오히려 좀 의혹을 더 불거지게 만드는 좀 명확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그때까지- 사건에 대한 진상이나 이런 거를 좀 말해줘야 그때 나중에 말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상황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성용 선수도 저 그때 최강희 감독님한테 그 무직 사건 때. 그때도 기자회견을 따로 연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항인가 어디에서 직접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때 모자 쓰고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나서서 얘기했던 장면이 제가 지금 떠올랐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죠. 충분히 사과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대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위기 상황이잖아. 또 위기 상황을 좀 잘 대처하면 또 다른 또 반전의 포인트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한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강인 선수한테 좀 불리한 게 이게 사실 축구 커뮤니티나 뭐 축구 유튜브 빼고는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네, 지금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이거는 뭐- 어르신들은 진짜 뭐 이강인 진짜 대표팀 이제 뭐 군면제도 박탈해야 되니 뭐 이런 말까지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본인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제 좀 상황을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빨리 마무리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뭐 손흥민 선수의 그런 성향이나 뭐 지금까지 행동을 봤을 때는 그렇죠. 사과를 하면 충분히 받아주죠. 받아줄 선수기 때문에. 선수기 때문에. 빨리 좀 사과를 제대로 해서 한 번만 용기 내면 돼요. 네. 뭐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한 3월 대표팀 소집 때 분명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집이 될 거거든요. 두 선수 다. 그래서 그때 아마 좀 이렇게 화해의 장을 만들면 분위기를 또 다잡는데 또 좋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맞아요. 선수들 뭐 이제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관련된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명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관련이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선수단이 다음 뭔가 기회에서는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사과하고 좀 더 팀을 한 팀으로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건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라모스가 풀 뺨 때리고도 대표팀 다시 와서 우승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거 양반이야. 그래. 양반이야. 이강인 선수 제명될 만한 일은 아니고 충분히 사과하고 이제 이런 일 없으면은 잘 넘어갈 수 그러니까 아직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아직-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고 저 갑자기 있으면 뭐 안 돼. 근데. 그다음에 뭐 갑자기 협회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징계 나오고 뭐 이강인 선수 갑자기 그냥 한번 제외되고 그러다가 그냥 조금만 뒤에 있다가 갑자기 슬쩍 돌아오고 이러면 또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둘이. 뭐 어색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았을 때 분명히 대립 구도가 잡힐 거란 말이에요. 조금은 뭐 부정적인 언론들도 많이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언론 기사도 너무 이강인한테 좀 과하게 좀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어쨌든 좀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좀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잘 정리가 돼서. 네. 네. 진짜 저는 대표팀이 잘 돼야 되니까 또 그렇죠. 지금 감독도 없어. 선수를 해결해야 돼. 진짜 지금 최악의 상황. 또 해줘야? 감독 해결해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협회가 좀 더 뭔가 사건에 대한 그걸 좀뭐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 뭐 둘이 중재 자리를 중재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과하라고 뭐 시키든가. 근데 뭐 안 할 거잖아. 그런 그러니까 거 지금 상황 안 할 것 같고 뭐안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할 사람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손흥민 선수가 먼저 밝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 진짜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어떤 모 교육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손흥민 선수는 그냥 왜냐면 본인이 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맞아요. 본인은 그냥 팀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깔끔한 게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네, 사과를 그렇죠. 하는 게 가장 그래 가장 그림이 그럴 좋은 수 것 있어 같아요.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네. 이강인 충분히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어린 선수고 그다음에 충분히 이제 성숙해야 하는 앞으로 그렇죠. 성숙해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이 문제가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와 되게 아무래도 핫한 이슈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될 것 네, 같은데. 이것만 해서 저희는 이만 2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